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지금 말이죠,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시민 관련 건도 폭로하고 있는데요. 점점점 센 폭로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동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분노한 드루킹 지금 마구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김경수가 보석으로 나가니까 열 받은 거죠. 나도 나를 보석으로 풀어줘야지. 왜 김경수를 풀어줘? 예, 나 다 폭로할 거야 하면서 지금 다 폭로하는데 그 폭로 내용이 뭡니까? 네, 정말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아주 열이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드루킹과 관련한 재판은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고 노회찬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그리고 김경수 지사와 오사카니 센다이니 하면서 그 총영사직을 흥정한 그런 혐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 이것이 거의 메인이 돼가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어제였죠. 5월 15일 우리 드루킹 김동원 씨의 그 항소심 공판이 서울 고법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신혜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진술한 부분이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유시민 씨와 뭔가 그 친분을 언급한 그런 대목이 또 있어서 저희가 오늘 신의 한수에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자, 김경수와 뭔가 미략이 있었어요. 지지율이 17%뿐이 안 되던 후보자 시절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 드루킹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드루킹에게 그전에는 오사카 총영사였는데 훨씬 더 센 제안이 있었다. 이걸 지금 폭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게 어제 항소심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인 건데요. 이제 17%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차기 대권 지지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표, 전 대표로서 한 15에서 한 20% 중반 정도의 그 지지도를 약간 보였던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루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17%의 지지율이던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4강, 그러니까 미중 일러, 이 4강 대사는 엄청난 자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사 중에서도 꽃이라고 불리는 자리인데 이 4강 대사에 임명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김 지사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 지사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우리 회원 중 주 일본 대사를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꺼냈다라고 이제 새로운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오사카 총영사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것도 엄청난 정말 거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서는 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일 대사입니다. 주일 대사면은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4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정말 이 드루킹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길래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대목을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17% 20%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갖다가 1위로 올리려면은 그런 공은 충분히 인정해야 되겠죠. 예, 사실 총리까지도 제안할 수 있겠지만 이건 주 1대사, 주 미대사, 주 중대사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주 중대사는 참여연대 출신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연대가 열심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건 말이죠. 아주 굉장히 큰 제안을 했고 김경수는 받아들였다. 이게 폭로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이제 받아들였던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또 추가적인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당시에 이제 김경수 지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후에 이제 점점 그 수위를 낮추는 거죠. 김 지사가 그게 틀어지고 나서 미안했는지 계속 시간을 끌다가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사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 좀 너무 나갔다 싶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제안한 게 오사카 총영사직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센다이 총영사로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 지사가 이제 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해주겠다라고 하니 대통령 뜻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지금 드루킹의 주장인 거거든요. 아주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후에 센다이 총영사 그거 우스워하고 내팽개쳤는데 사실 제가 센다이 총영사를 역임하셨던 분을 알아요. 네. 그것도 큰 자리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자리다. 총영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이제 만들 때 아주 큰 힘을 보탠 분인데 센다이 총영사로 갔단 말이죠. 이것도 큰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도 샌다이 총영사 굉장히 큰 자리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김경수, 드루킹 어떤 관계인가? 김경수가 얼마나 드루킹에게 목을 맸으면은 일본 대사를 제안했을까? 야, 이거 무서운데요. 근데 이제 앞서 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말 이 샌다이 총영사도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드루킹 눈에는 그게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 한번 보면서 또 흥미롭게 네. 이제 볼 텐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드루킹이 말하는 건데요. 오사카 총영사직도 번복하고 샌다이 총영사직을 주겠다고 전화에 격분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그러면서 이 밑에 말씀이 더 재밌는데요.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하는 시골 동네 총영사직을 받으라니 거절했다. 아, 정말 드루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길래 위세가 당당해요. 샌다이를 듣도 보도 못한 시골 동네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지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그 매관 매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조선시대로 좀 매관 매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런 식으로 정말 흥정을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인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했다는 걸 지금 드루킹이 어쨌든 본인 입으로 진술했다는 게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예. 자료를 보면서 대단한 게 일본 대사 제안하고 요게 이제 그동안 가려져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이 지금 완전히 분노한 거죠. 그냥 폭로를 해버리는 거야. 이젠 할 거 다 해보겠다. 김경수를 풀어줘, 보석으로 내보내줘, 나는 잡아두고,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게 꼬일 수 있는 부분. 드루킹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이 재판 과정에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자료를 또 보면요, 이제 김 지사를 만나러 갔더니, 그러니까 격분했다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그 듣보잡 같은 시골 동네에 총영사주 주냐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김 지사가 웃으면서 오사카 총영사직은 너무 크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루킹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쪽은 우리한테 이런 걸 해줄 마음이 없었구나. 네. 1년 동안 우리 농락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 박차고 나왔다라고 했고, 사실 김경수 지사와 틀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또 김경수를 공격하는 그런 또 댓글 조작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 대선 뭐 그리고 탄핵 정국 등등에서 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론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요때가 지금 보니까 제가 문 박차고 나오자마자 그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요쯤에 이제 댓글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서 추미애가 고발을 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결국 추미애 의원이 한 그 고발 조치가 부메랑이 돼서 그렇죠. 정말 결국 이 진실이 드러난 이제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날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시민 씨와의 친분을 또 언급한 대목이 있었거든요. 예.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소심 공판에서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질의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유시민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 다른 정치인들하고도 가깝게 지냈다. 이런 말을 시작을 해가지고 경공모에서 유 작가, 그러니까 유시민 씨에게 2013년도쯤부터 2년가량 설이랑 추석 때 한우 세트를 보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한우 세트를 선물로 유시민 씨한테 줄 정도로 자기는 친분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씨도 이 선물을 받고 나면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서 내게 보냈었다. 그러니까 뭐 감사의 뜻이겠죠. 예, 그렇죠. 감사의 뜻으로 동영상도 찍어 보낼 만큼 서로 친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댓글 조작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댓글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노회찬 의원, 뭐 유시민 씨 등등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거론됐던 상황인 건데, 예. 당시에 유시민이 저를 전혀 모른다며 욕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충격이었다. 그리고 또 배신감을 느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정치인들 이래요. 예, 좋을 때는 막 하고 그 사람이 좀 불리해지면은 팍 내쳐버리고, 이게 정치인인데 아마 뭐 드루킹이 더 잘 알고 있었겠지만 유시민 좀 뻔뻔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어디서 몇 번 봤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모른다고 발뺌하고 말이죠. 하여튼 유시민 이 사람 요즘 논란의 주인공이에요. 예,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자료화면이 또 많습니다. 자료화면을 또 보여드릴 텐데요. 준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을 본 적은 있긴 있는데 잘 모른다 이런 식인 거예요. 예. 보면은 썰전에서 작년 4월 19일에 이제 언급한 건데요. 이 당시가 이제 유시민 씨가 드루킹과 관련해서 거론이 된 걸로 이제 당시 어느 언론이 난리가 났던 상황인 건데, 예. 해명을 한 거죠. 어떤 행사장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어느 언론에서 드루킹이라고 써놨길래 나도 그게 드루킹인지 아는 건지 옆자리에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어느 행사에서 둘이 나란히 앉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뻔뻔하네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드루킹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모르는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후에 노회찬 의원과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강연을 해달라고 경공모 측에서 그 연락이 왔었다. 네. 그래서 2014년도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강연을 하러
갔었고, 당시에 뭐 경공모 강연으로 한 100명가량 있었는데, 대체로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뭐 돈 좀 버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더라. 근데 말이죠, 이 자료화면을 저희가 또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모르는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드루킹과 그 경공모 조직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 왜 이런 기억은 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보고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다. 뭐 해서 뭐 주술, 사주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들의 주 관심사였고, 드루킹이 예언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묘한 종교적 분위기를 잊을 수 없다. 아 근데 한우 세트 오는데 막 좋아했다면서요. 동석 직원에 보내고. 아니 그리고 모르는 사이라면서요. 네. 모르는 사이인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사이였겠는가라는 것 사실 되짚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예. 하여튼 이 사건 앞으로 더 일파만파 사건이 커질 것 같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예의주시하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수가 지금 보석으로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네. 이 유시민 씨와 관련해서는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정황이 또 있는데.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드루킹이 여론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서 유시민을 실검에 올렸던 또 사실이 있거든요. 실검에 올렸군요. 네. 이 정황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이게 2016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네이버 실검에 갑자기 유시민 총리, 뭐 유시민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였는가 하니, 이제 보도에 따르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일기 킹크랩의 위력을 검증할 목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유시민을 테스트를 썼다 이거죠. 예. 이게 내용을 제가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이제 말리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태블릿 PC다 뭐다 이런 것들이 한창 나오면서 정말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타겟책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통한 거국 내각 을 하겠다, 수용을 하겠다,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이 킹크랩을 이용해가지고 댓글로 유시민 총리설을 이제 단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총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을 댓글에 달고 그것을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베스트 댓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시민이 총리가 된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서 이제 유시민 저도 본 것 같아요, 그거. 네.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때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면서 이게 왜 나왔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시민 총리라는 것을 댓글로 올렸던 정황.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기가 애매한 게, 본인은, 그러니까 유시민 씨 본인은 친한지 않다,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강연도 나갔고, 그리고 뭐 강연 나갔더니 이렇다 저렇다 소감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드루킹 씨 주장에 따르면은 선물 세트도 줬던 사이고, 그런 점을 봤을 때 과연 이 유시민 총리설이라는 그 댓글을 과연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했겠는가? 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예. 앞으로 사건이 더 크게 번지면서 문재인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정말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드루킹이 열 받죠. 저 같아도 다 얘기했겠다. 더 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터트리고 나를 또 안 풀어줘? 계속 이래? 막 가보자!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예요. 예. 2심 김경수 유죄 확정처럼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아빠 전국에 큰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